여러분,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불안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무기력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21일 긍정 훈련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 빨리 빠져나오면 됩니다. 어렸을 때 가족이나 친구와 나눈 경험 또는 환경에 의해서 갖게 된 느낌이 지금도 자주 떠오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이 좋지 않은 경험이나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세월이 갈수록 잊혀질까요? 더 단단해질까요? 네, 불행하게도 그 감정은 더 단단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나를 더 힘들게 괴롭힐 거예요.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감정을 우리는 핵심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행동, 표정, 생각을 지배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 감정은 내가 깨닫기 전까지 나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몰랐어요. 그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내 삶에 개입했어요. 평생 동안 자주 느끼지만 무의식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 너는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화를 많이 내? 야, 그게 불안할 일도 아닌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불안해해? 내가 보면 너의 환경이 아주 좋은데 늘 우울해 보여. 왜 그래?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 핵심 감정은 내 무의식 속에 숨어 있어서 내가 잘 느끼지 못하고 나도 자각하지 못해서 오랜 시간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이 핵심 감정은 나의 진로 선택, 배우자 선택뿐 아니라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핵심 감정을 깨닫고 그 감정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평생 그 감정에 끌려다니면서 나의 인생을 불행 속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을 학습하고 그리고 그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을 매일 열심히 실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자비심입니다.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늘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친절한 사람,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베풀 수 있다는 건,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가장 친절하게 대해야 할 사람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관대하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무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무식한 사람, 예의 없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식당을 하거나 고객을 접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을 더 많이 겪을 거예요. 그때마다 속상하실 건가요? 그때마다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아니요. 일일이 대응하고 싸울수록 우리의 감정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나도 똑같이 막말하고 싸우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도 타인의 마음에도 자비를 베푸는 긍정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듣는 귀, 그리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마음,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선택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비의 감정을 가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자비의 감정을 가지면 화를 가라앉힐 수 있고 나아가서 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의 입장까지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자비와 연민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다면 힘든 세상을 서로 기대고 도우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죠. 타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나 자신에게도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동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자기 자비, 셀프 컴패션이라고 말합니다. 친한 친구가 잘못을 했을 때 비난하지 않고 용서하고 힘들어할 때 걱정해 주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내가 화가 많고 짜증을 많이 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안 되나 봐. 구제불능이야. 나 자신이 너무 싫어. 너무 한심해. 나는 너무 무능해. 이렇게 나 자신을 학대하는 버릇을 갖고 있진 않으십니까? 부정적인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뇌는 나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는 습관에 찌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야단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짓밟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학대하는 습관과 이별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연민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 줄 안다. 타인이 잘못해도 용서할 줄 알고 타인이 좀 화내고 짜증내도 유연하게 반응할 줄 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이 잘 안 풀렸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0.1%만 나아지도록 노력해보자. 나에게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세요. 우리는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웁니다. 하루에 1%씩 좋아지려고 해요. 그러면 1년에 365%가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매일 나에게 0.1%만 좋아지자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매일 나에게 0.1%만 더 긍정적으로 칭찬을 해줘 보세요. 우리가 0.1%만 바뀌어도 1년에 무려 36.5%나 긍정적인 사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격려해 주기,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기, 자비를 가지는 연습을 해보지요. 너무 절망감에 젖지 않도록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나를 챙기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만들어 나갈 때 나를 힘들게 하는 핵심 감정들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지키면서 내 자존심을 지키는데도 우리는 나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나에 대해서 칭찬을 3가지만 한번 노트에 한번 써보십시오. 타인을 칭찬하지 마세요. 나를 칭찬하는 문장 3개를 쓰면요. 1년에 1095번 내가 나를 칭찬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나의 자존감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타인이 나를 비난하고 타인이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상처를 줘도 마음 근육이 튼튼해져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지요.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감이 나를 덮쳐도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건강한 감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튼튼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굴욕을 견디는 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존감은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지만 자존감은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내 갈 길을 걸어가는 뚝심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내가 나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연습, 매일 하루에 3번씩 나를 칭찬하는 연습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부정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뇌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습관 가지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21일입니다. 21일 동안 매일 내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나를 칭찬하는 긍정 훈련을 21일 동안 매일 하면 우리 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변했나 봐. 이제는 긍정적으로 살기로 결심했대. 이제 우리 긍정적인 반응 선택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명령하자라고 우리 뇌의 체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자비 일기 쓰기, 칭찬 일기 쓰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감사입니다. 식상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뇌과학자들이 모두 말합니다. 매일 감사하는 뇌는 인생의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감사일기 3문장을 써도 1년에 1095번 감사를 외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주 작은 일도 기적처럼 놀라운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환경은 우리에게 늘 행복을 선사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들은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인한 고통은 돈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들에게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돈이 너무 많아요. 태어나 보니 모두 풍족해요. 그러니 불평, 불만을 찾아내는 능력이 더 발달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줄 수 있는 행복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뇌는 전두엽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무한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감사의 기적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 가장 탁월한 능력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천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천재입니다. 여러분, 감사. 하루에 3개 찾기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감사천재들은요, 불행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냅니다. 오늘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지만 뼈가 부러지지 않아 감사합니다. 오늘 돈이 없어서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지만 다음 달에는 이 돈을 갚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지만 누룽지를 끓여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요, 창조해내는 능력에 따라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진정한 천재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풍부한 사람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를 느끼는 능력은 운명을 창조하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뇌에 변화를 주고 몸과 마음을 살아나게 한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의 효과는 너무나 커서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기할 만큼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타고난 성향일까요? 어떻게 저런 마음가짐이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성격이 따로 있는지 연구를 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개념이 있어요. 감사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감사 성향은 인간이 지닌 탁월한 능력입니다.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감사를 느끼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작은 것에서 자주 감사할 거리를 찾아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건강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건강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암 환자들은요, 통증이 완화되었어요.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매일 감사일기 3문장을 쓰게 하는 연구가 있었어요. 사망률이 낮아졌어요.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도 낮아졌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요.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도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감사의 효능에 대해서 강조하면 아유, 목사님 설교 같아 이럽니다. 그게 바로 이미 나의 뇌가 부정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자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가 나를 굽신거리고 아부하는 사람으로 오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험을 했어요. 시카고 대학의 니콜러스 이폴리 연구팀이 감사 실험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의 효능을 너무나 과소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간단한 실험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해볼게요. 1번,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2번, 이들에게 짧은 감사 문자를 보낼 거예요. 3번,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이 내 문자를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지, 얼마나 놀랄지, 얼마나 좋아할지 상상해 보세요. 4번째, 이 문자를 보낸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생길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지 상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문자를 보내게 했어요. 이 문자를 전달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 한 번 조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연구진들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질문했어요. 1번, 얼마나 기쁜가요? 자, 2번, 얼마나 놀랐나요? 3번, 얼마나 좋은가요? 4번, 편지를 보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생겼나요? 5번,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상상 이상으로 기뻐했습니다. 이 감사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보낸 사람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뻐하고 훨씬 더 많이 놀라고 더 많이 감동했고 상대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주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는 능력 있어요. 참 인상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색하다, 뜻밖이다, 당황스럽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종이에 감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써보세요. 그리고 오늘이 가기 전에 그분들에게 문자 한 통 보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충만한 행복감으로 가득 차는 기적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불안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무기력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21일 긍정훈련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 빨리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때마다 내가 나에게 칭찬일기를 쓰고 감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달해보는 이 작은 노력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 긍정 감정은 자주 느끼도록 노력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우리를 오랜 세월 아프게 했던 그 감정과 이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명랑하고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노력이, 나의 실천이 그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더 행복한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것 믿고 실천하면 나의 뇌는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공부 함께한 심리상담가 박상미였습니다.